미국 대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우리 SY 스틸텍의 변동성 역시 함께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한 번의 새로운 고가를 형성하면서 이제는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트럼프가 이 지지율 면에서 해리스를 압도하고 있다라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거에 있었던 2016년, 2020년의 대선 지지율과 실제 데이터 간의 비교를 하면서 정말로 믿어도 되는 건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 해리스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누구를 응원하는지 댓글에다가 공유해 주시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함께 가보시죠. 자, 우선 지지율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폴리마켓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트럼프가 63%, 해리스가 36%로 트럼프가 여전히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7개의 경합주가 주요 승부처로 보이기 때문에 7개의 경합주 역시 펜실베니아부터 시작을 해서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위스콘신 등등 해서 역시나 트럼프가 좀 이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폴리마켓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트럼프 우세,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쪽으로 좀 기세가 기우는 편향적인 사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실제 여론조사는 어떤지 저런 평양적인 사이트 말고 좀 공적인 여론 사이트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역시 도널드 트럼프가 7개의 경합주에서 해리스보다는 조금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포인트 차가 뭐 0.1, 0.2포인트, 사실 1% 내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 득표율을 까봐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많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럼 과거 미국 대선 2016년, 2020년도 때의 여론조사 지지율과 이 실제 득표율 차이를 통해서 이번 미국 대선 지지율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대선부터 보게 되면 그때 당시는 힐러리와 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여론이 뭐였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힐러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99%라는 어떤 여론이 크게 형성이 됐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게 되니까 7개의 경합주, 펜실베니아부터 시작을 해서 미시간, 위스콘주, 사실 조지아와 애리조나를 빼고는 모두가 해리스가 이기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실제 득표율을 까보게 되니까 뭐다? 네바다를 빼고는 도널드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다 승리를 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 간의 비교를 보게 되니까 무려 좀 작게 나는 것은 2%부터 시작을 해서 큰 것은 6.9%까지 포인트가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2016년 대선에서는 이 숨은 도널드 트럼프의 표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 있었고, 그럼 2020년도 때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에서는 어떻냐? 그때 당시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게 되니까 7개 경합주 모두 다 이 바로 바이든이 이긴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불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득표율을 까보게 되니까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에서는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실제로 바이든이 이겼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도 보게 되면 여론조사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득표율로 바이든이 승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와 득표율 간의 비교를 보게 되니까 펜실베니아에서는 4포인트 넘게, 미시간에서는 6포인트 넘게 차이를 내면서 2020년도 역시 16년도 때와 같이 이 도널드 트럼프의 숨은 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럼 현재 24년도 여론조사 지지율 7개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과거 대선처럼 숨은 트럼프 표가 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계산이 얼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승리를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24년도 대선은 해리스의 숨은 표가 많을 수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 대통령 그리고 흑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거부감이 다소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게 욕먹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척 이 해리스의 지지자들이 꽤나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해리스의 숨은 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 실제 득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꾸준히 그리고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들어와서 함께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무슨 구간입니까? 바로 트레이딩이 펼쳐지는 구간이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호재가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 일시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주면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연속된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주가가 급등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연속된 매수세와 그리고 당장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SY 스슬텍의 특징은 뭐다? 이 기준봉의 저점을 이탈하는지를 체크하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자, 과거 SY 스슬텍의 상승을 보게 되면, 자,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발생하고 나서 저점을 이탈 안 하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저점을 이탈하는 요 날이 어떻게 보면 뭐다? 변곡이 생기면서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기준봉이 세워지는데 이 저점을 이탈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왔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기준봉이 세워지는데 그 기준봉이 바로 요거다 요거. 요 봉의 저점을 이탈하는가를 우리는 꼭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요 구간을 만약에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리스크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요거를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또 한 번에 시세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